더하기 B가 홀수이면 AD 중 하나만 홀수이고 단 하나는 짝수이다. 자, 요거의 대응문제는 둘 다 짝수 또는 둘 다 홀수인 경우. A 더하기 B는 짝수 예를 들어야 돼. 그래서 첫 번째 둘 다 짝수인 경우 K와 L은 자연수 일 때 그러면 A 더하기 B는 두 배의 K 플러스 L이 되고 K 플러스 L이 자연수이므로 따라서 A 더하기 B는 짝수.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고, 두 번째는 A가 2K 빼기 1, B가 2L 빼기 1로 나타났었을 때 A 더하기 B는 두 배의 K 플러스 L 빼기 1이 되고 K 플러스 L 빼기 1도 자연수이므로 따라서 A 플러스 B는 짝수이다. 따라서 대형 문제가 참이므로 원면제가 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돼요. 이렇게 질문을 할 때는 됐어요? 이렇게 보여주면 된다. 이렇게 적어야 돼? 이렇게 한 거 아니야? 되죠? 문제 증명은 식으로 해주면 되고, 자, 175번 같은 경우에도 A, B에 대해서 A, B가 모두 홀수이면 A 곱하기 B는 홀수이다. 가에 들어간 거는 그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이게 참여를 보이는 거니까 이 K 프라임 더하기 K 더하기 K 프라임은 0 또는 자연수이고 A, B는 홀수이다. Y에 들어간 거는 홀수이다 일 거고, 이건 뭐 당연한 이야기일 거고. 자, 두 번째 이제 기록법의 형태인데 이게 이제 진짜 기록법이에요. 그 명제가 부정명제가 거짓임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원명제가 참여를 보여주는 방식이 정확하게 말하면 기록법의 형태들인데, 자,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니다 라고 나와 있으면 이 명제를 부정을 해주면, 부정을 해서 루트 2가 유리수라고 가정을 하는가, 그게 잘못됐다라는 걸 보이는 방법이에요. 루트 2가 유리수라고 했을 때 그러면 루트 2는 P분의 Q꼴의 기하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 P, Q는 서로 소인 자연수. 유리수라면 서로 소인 자연수로 표현이 되어야 돼. 양수이기 때문에. 그죠? 그랬을 때, 자, 그래서 루트 2 P가 Q가 되는 거고, 양변을 제곱하면 2P의 제곱은 Q의 제곱이 돼서 Q는 2의 배수입니다. 따라서 Q를 2K라고 놓으면 2P의 제곱은 4K의 제곱이 되고 P의 제곱이 2K의 제곱이 되므로 P는 2의 배수이다. 그러면 자, Q도 2의 배수고 P도 2의 배수인데 지금 뭐라고 해서 PQ가 서로서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PQ가 서로서라는 가정에 무엇이 생긴가? 따라서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 따라서 루트 2는 무리수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방식이에요. 이해가요? 자, 보지 말고 루트 3이 유리수
유리수가 아니다는 것은 워낙 유명한 증명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루트 1을 내는 게보다는 뭐 루트 3이나 이런 것들을 내. 그랬을 때 서로소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유리수 자체가 P분의 Q꼴의 기하분수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유리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P분의 Q꼴로 나타내는 기하분수, 그럼 P와 Q가 서로소라는 거니까 그 서로소가 잘못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당시는 똑같아요. 그래서 루트 3이 유리수라고 가정하면 루트 3은 P분의 Q꼴의 기하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러면 PQ는 서로소가 될 거고, 그러면 루트 3이 P분의 Q니까 루트 3P는 Q. 그래서 양변 제곱되면 3P의 제곱은 Q의 제곱이 되고, 그래서 Q는 3의 배수가 된다. 그럼 Q에다가 3의 배수로 잡아놓고 또 양변을 제곱해주면 역시 P도 3의 배수가 돼서 PQ가 서로소라는 가정에 모순이 생겼다. 따라서 PQ는 서로소가 아니고 따라서 루트 3은 유리수로 나타낼 수 없다. 따라서 무리수이다.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거야. 자, 176번 같은 경우는 루트 2가 유리수면 이거는 이제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지금 자체가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님을 이용하여 루트 2 플러스 1이 유리수가 아니다라는 것을 귀류법으로 증명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가능한 루트 2 플러스 1이 유리수가 가정. 그러면 이렇게 가정을 해주면 이제 연계 부정은 루트 2 플러스 1이 유리수이라고 가정을 해주면 유리수 PD를 뺄셈은 유리수다. 그죠? 그러면 루트 2 플러스 1을 유리수 2으로 루트 2 플러스 1 빼기 1은 루트 2가 되는데 유리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근데 루트 2가 무리수라고 했으니까 모순이 생겼다. 따라서 루트 2 플러스 1은 무리수이다. 이걸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보여주는 방식이야.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걸 글로 써놓은 것 뿐이에요. 여러분 생각하는 당연한 이야기잖아. 당연한 걸 보여주는 방식이야. 178번 같은 경우는 요거 이제 계산해서 가나다를 집어넣으면 되고, 자 특강 2번을 볼게요. 배우의 3단 논법하고 추론이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문장으로 나타내렸을 때는 이거를 기호화시켜서 풀어주는 게 좀 판단을 정확하게 좀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말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게 좀 헷갈릴 때가 있는데, 그래서 기호화시켜서 문제를 풀자. 어떤 식으로 기호를 하냐면, 수학을 잘하면 국어를 잘한다. 수학을 잘한다를 P로 나가. 국어를 잘한다를 Q로 나가. 영어를 잘한다는 S로 나가. 역사를 잘한다를 요거를 R로 놓고 역사를 잘한다는 S라고 놓자. 그러면 이제 역사를 잘하지 못한다는 거는 RS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했었을 때, 그러면 이 명제를 딱 보면 영어를 잘하면 수학을 잘한다. 잘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타나겠지.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식을 보면 국어를 잘하지 못하면 국어를 잘하지 못하면 나 Q이면 역사를 잘하지 못하면 나 S이다. 이걸 통해 가지고 P이면 Q이라는 걸 보이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것들을 적절하게 조합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 요거의 대응 명제가 뭐예요? P이면 R이잖아. 그래서 P에서 출발하도록 모양을 만들어. 그 다음 두 번째 Q에서 끝나도록 모양을 만들려면 요것도 대응 명제를 써봐. S이면 Q이다. 이렇게 나타나지. 그러면 뭐만 연결해주면 돼? 요렇게만 연결해주면 되잖아. 3단 논법으로. 그러면 not R이면 S이다가 한번 찾아보니까 not R이 뭐였어요? 영어를 못하면 S이다. 역사를 잘한다. 영어를 못하면 역사를 잘한다. 여기 있잖아.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돼. 기호화해가지고. 말로 찾으려고 하면 헷갈려요. 상당히. 그래서 이렇게 기호화해서 답을 찾아주는 게 좋다. 없으면 또 그 대응문제 한번 찾아보면 되는 거고. 알겠어요? 자, 2번 한번 해봐. 앞으로 특강 2번. 똑같이 기호화시켜서 한번 풀어보세요.
기호화시켜주면 그냥 S면 아니다 한번 찾아보면 판매량이 많으면 가격이 비싸다. 판매량이 많다? 아직 없어. 그러면 나다. 가격이 싸면 판매량이 적다. 가격이 싼 제품은 판매량이 적다. 이렇게. 그리고 형태나 대용량을 바로 찾아주면 돼. 그래서 기호화시켜서 모든 건 가격이 싸면 판매량이 적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연결돼도 돼요. P면 R이다. S면 Q이다로 연결해도 된다. P면 R, P. 10대 선호도가 높은 제품은 가격이 비싸다. 높은 제품은 가격이 비싸다. 없고 뭐야? S가 뭐니? 판매량이 많으면 기능이 많다. 판매량이 많으면 기능이 많고 뭐야? 있었나? P면 뭐야? P면 아니다? 대용량제가 나다면 P이다. 가격이 싸면 10대 선호도가 낮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연결하는 게 이렇게 연결해도 되는 거고 이렇게 연결해도 되는 거고 이렇게 연결해도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대부분 답은 이렇게 연결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먼저 확인해보고 더 찾으라고 하면 나는 더 찾아보면 자, 명제 대우의 활용인데 요거 되게 시험에 잘 봐봐요. 그래서 그 명제가 조건 명제가 참임을 확인할 때는 그러니까 그 명제와 대우 명제가 동치이기 때문에 그 명제의 가정도 확인해야 되고 그 명제의 대우 명제의 가정도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 명제가 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예를 들자면 이 문제 같은 경우 자 짝수가 적힌 카드의 뒷면에는 모음이 적혀 있다는 게 확실한 건지를 확인하려면 짝수가 적혀 있는 카드 펼쳤을 때 짝수가 위에 보이는 게 짝수가 적혀 있는 카드 반드시 확인해 봐야지 실제로 뒷면에 모음이 적혀 있는지를. 근데 그것만 확인하면 안 돼요. 요 대우 명제가 뭐야? 자음이 적혀 있는 건 홀수가 적혀 있어야 된다. 그러면 뭐도 확인해야 되냐면 자음도 확인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명제가 참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명제의 가정도 확인해야 되고 그 명제 대우 명제의 가정도 확인을 해줘야 돼요. 알았어요? 그 두 가지로 확인해야 되니까 그 두 개를 다 써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짝수 확인해야 되고 자음을 확인해야 돼요. 짝수와 자음이니까 1번이지. 자음 모음 구별할 수 있겠죠? 4번 한번 해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되게 커요. 이거는 워낙 많이 다뤄졌던 문제이기도 하고.
홀수문 학생은 동물 그리라고 했으니까 홀수문 확인해야 되지. 동물 아닌 거 확인해야 되지. 그래서 그걸 확인해야 돼. 홀수와 동물 아닌 거. 홀수와 동물 아닌 거. 2번이죠. 3번은 조금 이 문제가 조금 애매해요. 표현 자체가. 그래서 조금 뭐 청소 횟수 이해로 여러 가지 이유로 바꿀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표현이 조금 애매해서 그냥 이 문제 자체를 이렇게 그냥 해서 5번 이상하면 상점을 5점 이상 주기로 하였다.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이제 뭘 먼저 확인해야 돼? 5번 이상 한 민호를 확인해야 되지. 그 다음에 5점 미만 받은 애를 확인해야 돼요. 됐어요? 그래서 민호와 해결 이렇게 확인해주면 된다. 됐지? 자,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이제 추론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 추론에 관련된 내용들은 얘네들이 이제 문제를 보면서 조금 생각하면서 뭐를 가설을 세워놓고 접근하는 게 조금 더 빠를 건지 쉬울 건지를 좀 생각을 하면서 접근할 거예요. 물론 각각의 경우를 다 따져도 되지만 이게 이제 어떤 애들은 퀴즈 잘하는 애들은 다 해. 근데 또 이렇게 범위 찾기라든가 이런 퀴즈를 잘 못하는 친구들은 또 한참 헤매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한 명만 진실을 말한대. 그리고 열쇠도 한 명 가지고 있대. 그러면 이 중에서 봐봐. 준기가 열쇠가 가지고 있다라고 얘가 참을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봐. 얘도 참말이 된 거지. 그럼 안 되잖아. 얘는 무조건 거짓이지. 그렇지. 그렇게 이제 될 수밖에 없는 것들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러면 얘가 거짓이 돼야 돼. 그렇지? 왜냐면 얘가 참이 되면 얘가 참말이 해버리고 참말이 2명이 돼버린 거야. 그럼 얘가 거짓이 돼야 돼. 그럼 준기가 열쇠를 가지면 안 되지. 그러니까 얘도 거짓이 돼. 그렇지? 얘가 참말이야. 그럼 해규도 안 가지고 있어. 준기도 안 가지고 있어. 열쇠를 누가 가져?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풀리는데 그냥 내가 어디서부터 참이냐 거짓이냐 했을 때 그냥 여기서부터 내가 참말일 때 따지고 거짓말일 때 따지면 더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내가 스타트 지점을 어디서 찾느냐 그러면 딱 동시에 성립할 수 없는 거를 찾아주는 거예요. 거기서 출발하는 게 어떠한 추론을 할 때 훨씬 더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야. 자, 이런 식으로 출발하는 건데 가끔 학교에서 한 문제 정도 내는 학교들도 있어. 교과서에 있는 학교들은. 근데 원래는 보통 모의고사에서만 출제하고 내신에서는 거의 출제는 안 해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학교 교과서에 있는 거는 그 정도만 좀 확인하면 좋을 것 같고. 자, 7번, 8번 한번 해봐봐. 어디서 가설을 두고 출발하는 게 조금 더 쉽지.
뭐냐면 얘가 참말을 하고 있으면 얘 거짓말이야. 얘도 거짓말이야. 그렇지? 그러면 공항에서 잃어버린 것도 거짓말이고 버스에서 잃어버린 것도 거짓말이면 또 말이 안 되잖아. 그럼 얘는 거짓말한다. 얘가 거짓말했으면 얘는 참말한 거야. 그럼 얘가 거짓말한다. 공항에서 버린 거지. 공항에서 잃어버린 거지. 그래서 C에서부터 출발하면 우리가 조금 더 편하게 갈 수가 있다. 이렇게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어. 그럼 여러분들 C나 D에서 출발하는 게 좋아요? 아니, D에서 출발하는 게. D나 B에서 출발하는 게. 그럼 D, C가 거짓말했다. 얘가 참말이야. C가 거짓말한 거야. D가 범인이 아니야. 그럼 얘도 거짓이야. C도 범인이 아니야. 거짓이지. 나는 범인이 아니라 참 거짓이잖아. 그럼 B가 범인이 돼야지. C는 거짓말을 했어. 그럼 C는 거짓말을 했다가 참말이 되려면 얘가 거짓말을 해야 돼. 그러니까 D가 범인이다. 얘가 참말이기 때문에 얘도 다 셋 다 거짓이야. 그러면 얘가 거짓은 D가 범인이다. D가 범인이 아니야. C가 범인이다. C가 범인이 아니야. 그럼 나는 범인이 아니다. 내가 범인인 거야. B 범인. 얘가 거짓말이야. C가 참말할 때 그럼 D가 범인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얘도 참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순이 되는 거죠. 한 명만 참말이 되지.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출발을 해주는 게 좋지. 연관성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뭐라고 요령인 거 자꾸 하기는 뭐하고 해봐야 돼. 자꾸 이런 거 푸는 거에 좀 흥미를 가지고 해봐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능력을 키워. 그잖아.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야. 그래도 교과서에 있는 거 정도는 보고 들어가는 게 좋다라는 거지. 이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막 퀴즈를 연습한다해가지고 퀴즈책 사다가 본인 찾기 연습하는 것도 신혼들이고. 이때 모의고사 범위에 해당될 때 2학년 그것도 9월도 아니야. 11월 모의고사 때나 한번 보고 1학년 과정 나오지도 않아요. 2학년 때부터. 그럼 얘는 신경 쓸 일도 없어. 이때뿐인 거야. 배우는 것도. 근데 이제 수학적 추론인 거야. 이게 사실은 어찌 보면 논리적인 추론이 수학에 해당되는 부분이야. 수학에 안에 들어가 있는 과목들 중에 논리학이라는 게 있고 사실 이제 기업이나 이런 데서 추구하는 게 수학과 쪽을 많이 선호를 해요.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사고 자체가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쓸데없는 시간 낭비보다는 가장 효율적인 거. 수학 공식 만든 이유가 뭐야? 효율적으로 풀려고 만든 거야. 그러니까 수학자는 결국은 게으르기 때문에 하는 거야. 내가 얼마나 더 게으름을 피울 수 있을지. 그러니까 내가 이걸 만들어 놓으면 내가 조금 더 시간을 벌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게을러질 수 있다는 거야. 빨리 하니까. 그러니까 수학자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절대 움직이질 않죠. 어떻게 해야 가장 효율적으로 할지 먼저 생각을 하고 푸는 거야. 그게 이제 수학의 본질이에요. 수학을 하는 목적 자체가 뭐지? 하나씩 다 세면 되잖아. 하나씩 다 찾으면 되는데 뭐하러 그렇게 하느냐?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무게를 잴 때 한번 생각해봐. 양반적으로 무게를 재. 근데 무게를 재는데 얘가 추가 있으면 몇 번 시행을 해서 무게를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반반 나눠가지고 양쪽에다 달아보는 게 제일 빠르지. 또 그 절반을 재서 어느 쪽이 더 무거운지 찾는 게. 근데 얘가 10분짜리 재보고 10반짜리 재보고 17짜리 재보고 이거는 수학적인 사고가 아니죠. 멍청한 거죠. 1과 20 사이에 무게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여기다 10하고 그 무게를 달아보고 10보다 큰지 작은지 확인해보고 그 다음 15를 달아보고 15보다 큰지 작은지를 확인하고 그래서 만약에 컸다 하면 17이나 18을 확인하고 그러면 시행의 수를 적게 할 수 있잖아. 근데 19, 18, 17, 16, 15 나는 운이 좋기 때문에 잘 맞춰. 이런 식으로 가면 결국은 굉장히 비효율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수학적 사고가 아닌 거야. 이거 어디서 나왔는데? 최근에 애들 모의고사 3학년들 파이널 모의고사에서 내고 이거 규칙성에 관련된 내용 저번 시간에 내가 수업한 것 같아. 규칙. 그래서 그걸 공식.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면 이게
가지 숫자를 이런 식으로 따지게 되면 최소의 횟수로 찾는 방법 몇 가지인가? 그러면 100 반자르면 50, 50 하이 55, 25 하이 5 이런 식으로 하면 횟수가 얼마만큼 나타나는 거.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 그럼 이 7번이면 7번. 왜냐면 2의 6제곱과 2의 7제곱 사이에 있기 때문에 100이라는 숫자는. 그런 것들인데 2의 거듭제곱으로 생각하는 개념이야. 찾는 방법. 그런 생각이 안 들지. 몇 번 횟수가 되는지. 자, 아무튼 그런 건 그런 거고. 자, 요번 이제 오늘 할 내용은 또 이제 이런 증명하고 또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이 있는데 이거는 표현인데 이게 헷갈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속한다, 포함한다 이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애매한 표현이 돼버리기도 하고 이 충분 조건, 필요 조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주어가 그러니까 뭐뭐는 뭐뭐이기 위한 어떤 조건이가 그러니까 뭐 앞에 있는 주어가 나타나는 놈이 이 명제가 참여되기 위한 어떤 조건인가를 물어보는 거야. 개념이 그거예요. 그 주어는 이 명제가 참여돼. 만약에 P면 Q에다가 참여. 그러면 이 P는 이 Q라는 결과를 얻기 위한 어떤 조건에 해당되고 Q는 P를 얻기 위한 어떤 조건에 해당되는가 이런 것들을 조건으로 표현하는 건데 결국 이거는 어디로 참여하는 거를 대신해서 표현하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거를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기억을 할 때 만족한다, 필요하다라는 개념 자체가 수학적으로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나만이 아니라 모든 그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딱 한 가지 방법으로 이야기해요. 뭐냐면 우리나라만에서 다행히 이런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이런 말들이 나올 때 화살표라는 말, 표현하는 방식이 P는 Q가 있었고 이렇게 화살표를 표현을 해. 그러면 이걸 화살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이걸 화살을 쐈어. 이게 맞지? 맞으면 뭐가 나? 피나잖아. 그래서 필요 조건. 이렇게. 좀 유치하긴 하지만 이렇게 기억하면 절대 안 될 거 아니에요. 논리학도 다 이렇게 해요. 로스쿨 요번에 지금 로펌에 들어가 있는 친구가 있는데 가끔 요즘에 많이 나오더라고. TV에도 나오고. 이 친구가 한 5년인가 6년 전에 나 로스쿨 다니면서 갑자기 선생님 논리학 선생님 하나도 모르겠어요. 야, 논리학 간단해. 필요하다, 필요 조건은 30분 동안 전화 통화 내가 설명해 준 게 있었는데 그래요. 법대에서 또 이걸 해야 됩니다. 할 수 없이. 왜냐면 맞다 틀리다라는 것을 판결을 내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걸로 하는 거야. 기억을. 필요 조건 충분히 없고 말이야. 그래서 하는데 이제 일단은 정의를 그렇게 되잖아. 자, 그러면 이 주어가 화살표를 맞은 쪽에 해당되면 맞았으니까 필요하니까 필요 조건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쌌다 해서 총 쌌다 해서 충분 조건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이제 피난다를 기억을 해가지고 필요 조건. 화살을 맞은 주어가 화살을 맞으면 필요 조건이고 화살을 쐈으면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자. 그러면 안 잊어버리려면 그냥 피나니까 필요 조건 이렇게 기억하세요. 괜찮으니까. 이거는 그래야지 안 헷갈려요. 그냥 뭐가 어떻게 되지 막 이렇게 충분 조건의 말이 의미가 충분하다? 충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쪽으로 접근하면 얘네 웬만하면 다 틀려요. 왜냐면 그때그때 막 생각이 표현이 애매한 표현이다 보니까 우리나라만의 문유적인 표현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되게 헷갈리는 부분이야.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는 게 제일 좋다. 근데 딱 일단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주어가 뭔지부터 정확하게 판단해. 뭐뭐는 뭐뭐 있기 위한 하면 뭐뭐는이 주어잖아. 근데 가끔 도치 문장으로 나오기도 해요. 예를 들면 Q이기 위한 P는 무슨 조건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게. 그럼 여기서 주어는 뭐야? P다니까. 앞에 있는 게 주어가 아니야. Q이기 위한 P는 하면 P 딱 주어지.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바꿔서 또 된단 말이야. 그래서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문장에서 무슨 조건이냐고 물어봤었을 때는 주어가 뭔지를 먼저 찾아내야 돼. 문장을 읽으면서. 그래서 P는 Q이기 위한 하면 P가 주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명제가 P가 화살을 맞은 쪽이냐 화살을 쏜 쪽이냐 이렇게 구별을 하는 거지. 그러면 그것만 딱 기억하고 있으면 앞에서 했던 내용은 똑같아요. 어디로 찾는가 확인하는 게 결국 끝이야. 근데 쌍방으로 다 되면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 거고. 자,
그렇게 기억을 하자. 그거 가지고 문제를 연습하면 되는데, 자, 보세요. 보기 1번만 하고 잠깐 쉴게요. 자, 얘 명제를 봐봐. 뭐에 대한 무슨 조건을 물어봤잖아. 일단 명제가 어디로 참인지부터 확인을 해. 그러면 x가 2면 x제곱은 4이다. 이쪽은 참이야. 근데 반대로는 거짓이죠. 5의 약수는 10의 약수이다. 이쪽으로 참이지. 요 두 개는 같은 말이기 때문에 쌍방으로 성립하죠. 그러면 자, 뭘 물어봤어? P가 무슨 조건이냐고 물어보냐, 주어가. 그럼 얘는 무슨 조건이 있어? 충분 조건이고, 얘는 필요 조건이야. 얘는 필요 충분 조건이고. 네, 처음 맞았잖아. 그렇게 기억하는 거야.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 이번 합시다.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앞에 내용은 똑같아. 거기서 조건으로만 표현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여기 또 헤매는 애들이 있어.